잦은 말실수 등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도 사퇴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께 인지력 검사를 받자며 공격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국 정부의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미주 탈북민 대회가 열렸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된 오늘 행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AT&T가 1억 명이 넘는 고객들의 통화와 메시지 기록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번호와 문자 메시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입니다. 미 전국의 외국인 유학생이 2년 전보다 1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출신 유학생은 63,300여 명으로 인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청원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야당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잦은 말실수 등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도 사퇴론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함께 인지력 검사를 받자며 약점인 인지력 논란을 공략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쏟아지는 건강과 사퇴론 질문에도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를 이길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보다 활력 있는 모습이었지만 잦은 기침이 이어졌고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잘못 말하는 등 말실수도 여전했습니다.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바이든은 즉각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도 함께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받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이든을 겨냥한 겁니다. I am not opposed if my doctors tell me I should have another neurological exam. I'll do it. 바이든은 회견이 끝난 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출마 여부를 놓고 심야 회동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빗발치는 당내 우려를 전달했지만 사퇴를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NN은 방송에 나와 출마 재고를 요청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인터뷰에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전화로 바이든 재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민주당에선 공개 사퇴를 요구한 의원이 최소 하원 12명, 상원 1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자금줄도 마르면서 한 후원단체는 바이든이 출마를 고수하면 1,200억 원이 넘는 후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퇴 압박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 미시간을 찾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든은 우리 시간 16일 오전 10시 방송되는 NBC 인터뷰에 나올 예정이지만 앞선 인터뷰와 기자회견으로 볼 때 극적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무입니다. 네, 앤디 김 뉴저지주 민주당 연방 상원 후보의 후원금이 1,000만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지지자들은 올해 5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568명이 총 86,720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는 전체 기부자의 3% 정도입니다. 최근 연방선거위원회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김 후보 진영에 모인 후원금은 총 786만 달러였습니다. 캠프 측에 따르면 오는 15일 2분기 보고에서는 액수가 200만 달러 늘어나 1,0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달 열린 뉴저지 연방상원 당내 경선에서 74.8%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친트럼프 성향이 강한 공화당 후보 커티스 베쇼와 결전을 벌이게 되며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밥 메넨데스 현역 의원의 무소속 출마도 변수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한국 정부의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미주 탈북민 대회가 열렸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된 오늘 행사에 모인 미주 지역 탈북민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제1회 미주 탈북민 대회 행사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정식 제정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첫 행사가 오늘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탈북민들을 포함해 여러 한인단체들도 참석해 기념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힘든 생활과 탈출 후 중국에서 겪는 절박한 상황을 공유하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정말 물건으로 취급당하는 우리 여성들의 인신매매가 빨리 중단되고 저희 딸도 지금 중국에 숨어서 북송의 두려움을 안고 병원에도 못 가고 목숨 걸고 북한에서 탈출했지만 탈출 후에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는 건 물론 강제 북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은신 생활은 필수입니다. 강제로 돈이 매겨서 팔려갑니다. 20대는 얼마, 30대는 얼마, 40대는 얼마, 50대는 얼마 직접 봤어요. 짐승입니다, 짐승. 더 말할 게 없어, 짐승이에요. 오늘 행사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죽음으로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탈북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들, 대부분의 여성들이 중국에 자녀들을 두고 다시 탈북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정말 더 이상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들이잖아요. 최근 북한 내부 제재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탈북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준입니다. AT&T가 1억 명이 넘는 고객들의 통화와 메시지 기록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AT&T는 오늘 고객들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의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통신사 측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22년 기준 1억 2,7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대부분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출된 데이터가 아직 온라인에 배포되지는 않았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AT&T 측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전화번호와 해당 전화번호로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건수와 시간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개인정보가 완전히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전국의 외국인 유학생이 2년 전보다 1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어제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F1과 M1 비자 신분 학생이 150만 3,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 출신이 37만 6,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33만 3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출신은 6만 3,300여 명으로 집계돼 세 번째로 유학생이 많았습니다. 한편 킨더부터 12학년까지 미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은 4천여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5만 4,550여 명, 이 가운데 한국 학생은 4,0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주말 방송되는 레이디스 챔피언십 4강 두 번째 경기에서 마지막 결승 진출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지난해 우승자 티나정 선수와 숨은 실력자 김현정 선수가 격돌했는데요. 예선 대회에서 나란히 1, 2위를 기록한 선수들의 맞대결인 만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 진출자의 자리만 남았다. SBS가 주최하는 D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4강 두 번째 경기가 이번 주말 방송됩니다. 특히 이번 4강전에서는 지난해 우승자 티나정 선수와 이번 대회 돌풍을 예고한 숨은 실력자 김현정 선수가 격돌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예선 대회에서 나란히 1, 2위를 기록한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실력 차이보다는 경기 운영을 이끄는 정신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미 지난 대회 우승으로 검증된 티나정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와 숨겨진 고수 김현정 선수의 탄탄한 실력이 맞붙는 진검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어디나라도 손색 없는 실력을 펼치며 경기는 한 올 한 올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2024 D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6번째 경기는 내일 밤 디렉TV SBS HD 채널 2080 그리고 스펙트럼 채널 1483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4일 일요일에는 낮 12시 SBS 라이프 S 채널, 저녁에는 SBS 스타 18.2와 SBS 플러스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프랑스 출신 미슐랭 셰프가 LA 한인타운을 직접 찾아 정통 프랑스 요리를 한인사회에 선보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카페 콘체르토에서는 크리스토프 에메 셰프와 김은상 대표가 선보이는 프랑스 요리와 스페셜티 커피 갈라 디너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구운 관자와 양고기 구이 등 6가지 정통 코스 요리를 선보인 에메 셰프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인 커피 헌터 1호인 김은상 대표가 직접 내린 최고 품질의 게이샤 커피도 요리와 훌륭한 조합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프 에메 셰프는 한인타운은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한식 재료로 만든 메뉴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like a seven course dinner, like typical French food. I like Korean food because I like barbecue. I like kimchi. I like a bit spicy of Korean food, and it's very family oriented. It's like a French food. Like I grew up in a farm, so you talk around the table, you drink and you eat. 한국에 대한 어떤 정서를 되게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또 좋아해서 한인타운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한국 음식도 굉장히 한국 그 음식에 대한 인그리언트도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데 한번 여기서 팝업이나 콜라보 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여서 김은상 대표는 한인타운에서 유명 셰프 협업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류 사회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여성이 애너하임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0,000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여성은 애너하임 경찰국의 카를로스 로메로 경관이 지난 2023년 5월 인앤아웃 드라이브스루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 연락처 정보를 입수한 뒤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집에 들른 경관의 성관계 제안은 거절했는데 로메로 경관이 지난 2023년 9월 25일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로메로 경관이 항상 총을 꺼내놓고 있어서 겁에 질려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성폭력과 관련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사건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기소부서는 로메로가 허가 없이 여성의 정보를 입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청원 청문회를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야당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지난 9일 탄핵 청원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위헌, 위법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안건 심의 표결권을 침해해 청문회 개최 의결은 원천 무효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하실 겁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항의 방문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의 출석 요구서를 대리 수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출석해달라는 요청서라고 이것도 못하게 정무수석실 비서관과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 무슨 합법이에요? 본인이 판사예요? 대치 끝에 야당 의원들이 안내실에 출석 요구서를 두고 오자 대통령실 직원이 다시 갖고 나와 도로에 놓고 떠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증인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실의 접수 거부 행위까지 포함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 비방전이 심해지면서 당 선관위가 공식 제재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후보들은 모두 반발했고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TV토론회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은 원희룡, 한동훈 후보. 여론 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했습니다. 예스 와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당 선관위는 두 후보가 흑색 선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시정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자 제재에 나선 겁니다. 선관위 제재를 의식한 듯 대구 합동연설회에선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화를 앞세워 TK 표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의료 파업의 해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식견으로 오랫동안 좋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큰 정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원 후보는 연설 뒤 토론 과열 책임을 한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계속 끼어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토론이 좀 볼썽사납게 된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말기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원 후보와 한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자기 살자고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금기어를 함부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산에 맹종하는 후보 절대 안 됩니다. 전당대회가 대권 후보의 어떤 그런 경론의 장으로 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2대2 토론하는 게 어떻겠냐. 후보들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는 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과열된 전당대회 대책을 논의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사이버 레커, 온라인상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견인차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최근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찌양이 사이버 레커들에게 약점을 잡혀 돈을 뜯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분별한 폭로와 괴롭힘을 일삼는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생활이 폭로된 찌양은 그간의 마음고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타이든 시작한이라도 이랬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숨겨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찌양의 고백은 4년간 이어진 교제 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폭로 영상을 돈벌이에 활용하려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찌양이 지금 버는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굉장히 챙겨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번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찌양 관련 제보를 받았던 한 유튜버는
소속사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겉으론 정의 구현을 외치면서 구독자를 모았지만 뒤로는 폭로를 미끼로 돈벌이에 나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손길이 닿지 않거나 좀 고립되어 있는 인물도 아니고 구독자 1,000만에 여러 군데 다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공권력이 기대서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봤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애초에 없기 때문에 이들 사이버 해커들이 활개치는 배경엔 구독자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튜브 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 이유는 바로 직접적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주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이 때문에 무분별한 신상털이와 사적 제재 같은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중단하는 유튜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뒷거래 의혹이 있는 유튜버들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이 폭로를 미끼로 협박과 함께 돈을 받아낸 게 확인된다면 공갈죄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피란민 대피소를 공격했습니다. 30명 가까이 숨졌는데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하마스 측은 어렵게 시작된 휴전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피란민 대피소가 된 학교 운동장에서 10대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선 피란민들이 구경 중인데 둔탁한 폭발음이 학교를 집어삼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건물 잔해 주변에 부상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칸 유니스 동쪽 피란민 대피소를 공습했습니다. 최소 29명이 숨졌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60%를 제거했다면서도 가자시티 주민에게 다시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은 어렵게 재개된 휴전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선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대응 과정에서 보안 실패가 있었다는 군의 첫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피해가 컸던 남부 베에리 키부츠의 예를 들며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으며 군이 민간인 보호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국방장관이 군 최고 통수권자인 네타냐후 총리를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היא צריכה לבדוק אותי, שר הביטחון. היא צריכה לבדוק את ראש הממשלה. היא צריכה לבדוק את הרמטכ"ל ואת ראש השב"כ.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공식적인 국가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일본 서쪽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실종됐고 도로가 끊겨 수백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주택가 사이로 붉은 진흙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골목에 세워둔 차량과 천막이 토사에 밀려나가고 소방관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뒷걸음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제부터 평소 7월 한 달치 강수량에 달하는 213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バイト帰りに歩いててもう目の前で起きてました。先に避難されてた近隣の住民と危ない逃げろって掛け合って 100m 높이에서 무너진 토사가 목조주택과 주변 아파트를 덮치면서 90대 남성과 80대 여성, 40대 남성 등 주민 3명이 실종됐습니다. 마쓰야마시는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리고 13,000여 세대에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하루 동안 211mm의 비가 쏟아진 시마네현 이즈모시에서는 도로 한편이 완전히 함몰돼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도로 건너편 235세대 550명의 주민이 고립돼 빵과 채소 등 음식을 외부에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週末の連休の分は全部キャンセルしました。物資の調達がね、なかなかここだけでは揃わないんで。 야마구치현에서도 시간당 4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면서
지하도가 물에 잠기고 주택에도 빗물이 들이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통과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예상치 못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내년 1월부터 뉴욕주 호텔에서 일회용 샴푸와 바디워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가 협회 명칭을 변경합니다. 남가주 한국기업협회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가입이 증가하면서 단체 명칭을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명칭은 내년 3월 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정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LA 한인회가 LA 리저널 푸드뱅크와 오는 16일 푸드뱅크를 실시합니다. 한인회는 오전 9시부터 식빵과 감자, 과일, 당근 등을 배부하며 물품이 다 소진되면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뉴욕주 호텔에서 일회용 샴푸와 바디워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호텔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며 내년부터는 12온스 이상 플라스틱 병에 욕실 제품을 넣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판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뇌법원은 시민들이 공공기록에 쉽고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 사건 정보를 제외한 공개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온라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가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에게 2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시정부는 매년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을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서머 시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는 2만 7천여 개의 일자리와 연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 베스트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AI 미인 대회의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현실 같지만 현실엔 없는 미모,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와, 정말 이렇게 예쁜데 AI라고요? 히잡을 쓰고 미소 짓는 이 여성, 세계 최초로 열린 인공지능 AI 미인 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로 선정된 켄자 라일리입니다. 모로코의 가상 인플루언서인 켄자 라일리는 외모의 아름다움과 기술, 소셜미디어 영향력 등의 심사 기준을 거쳐 뽑혔는데요. 팔로워에게 실시간으로 답장하고 7개 국어를 구사하는 등 놀라운 능력을 선보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100%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인간을 대상으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시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무려 1,500명의 AI 크리에이터가 만든 AI 미녀들이 참가해 1위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고 하네요. 확실히 즐거운 물놀이장 분위기는 아니죠. 모래사장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주변으로는 경찰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사우스파드레 섬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이 상어의 습격으로 부상을 입었는데요. 갑자기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상어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사고 직후 경찰이 띄운 순찰용 드론에는 여전히 해변 근처를 오가는 상어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현지 당국은 이 섬에서 이전까지 상어 공격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어의 종을 밝혀내지 못했고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유모차에 태워 봐주는 사이 엄마가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손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유모차가 홀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땅이 평평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스르르 멈출 줄 모르는 유모차는 급기야 차도까지 나갔고 엄마는 계속 빨래에 열중하느라 아기의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운전자가 도로에 나온 유모차를 보고 재빨리 멈춰서서 경적을 울려댔고 그제야 유모차가 사라진 걸 안 엄마는 아기에게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사고 전에 구해서 천만다행이죠. 이래서 아기를 볼 땐 한시도 눈을 떼선 안 된다고들 하는 건가 봅니다. 캐나다에 황당한 방화범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한 상점가 CCTV 영상입니다. 한밤중 얼핏 봐도 수상해 보이는 남성 2명이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한 매장을 향해 불붙은 물체를 던져 방화를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의 바지에 불길이 붙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동료가 불을 끄려고 나섰지만 활활 타는 바지를 수습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방화범죄는 다행히 미수로 그쳤고 이후 현지 경찰은 한밤중 소동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식당에서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따로인데다가 전부 테이블 앞에 서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해당 중학교를 방문한 한 대학생이 촬영한 건데 학교가 아니라 감옥 같다며 논란을 샀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한 것은 면학 분위기를 위한 것이고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식당에서 의자를 없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학교 측 해명에도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을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악어가 빈번하게 출몰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엔 골프장에서 그것도 살벌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울려 퍼진 정체 모를 굉음. 사람들이 살펴보니 악어 2마리가 뒤엉켜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다는데요. 얼마나 맹렬하게 싸우는지 악어 이빨도 여럿 뽑혀 나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은 일조량이 많고 습도가 높은 데다가 잘 조성된 호수도 있어 악어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데요. 전문가들은 악어가 제한된 환경에서 과도한 번식을 제어하고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싸움은 물론 때때로 동족 포식까지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